네, 그 전에 김성우 씨가 쓴 영어의 마음을 읽는 법을 소개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단단한 영어 공부 그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더 좀 감동을 받아서 잡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단한 영어 공부로 인하여서 김성우라는 저자를 알았고요. 이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실행해야 할 영어 공부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책으로 20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내 삶을 위한 외국어 학습의 기본을 말하는 응용 언어학자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기쁨을 주는 영어 공부를 위해 이 책을 썼고, 내 삶을 위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해답이 책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점철된 한국인의 영어 공부로 성적과 시험과 경쟁과 비교로 인하여 영어를 기본으로 떠미는 사회에서 다른 것들은 기본에서 밀려납니다. 내가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바른 영어 공부 철학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저자의 영어 공부 철학은 분명합니다. 표현의 암기 아닌 문화적인 산물로, 의사 표현의 매개로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문화의 이해와 공감은 필수죠. 인풋 중심과 원어민 이데올로기를 살피고 그것들을 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소개하며 삶과 영어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성찰의 시간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영어 공부 자세에 관한 최고의 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익과 토플, 내신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영어가 대세인 한국에서의 영어 공부는 사회가 정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어가 삶을 위한 영어 공부가 필요하죠. 오래, 깊이, 단단히 남는 영어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시험이나 취업 혹은 승진처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영어를 보는 도구적 관점, 지식과 경험을 쌓는데 언어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면서 삶과 밀접한 또는 문화적 유산에 주목하고 소통과 재미를 위한 시각의 구성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우리는 도구적 관점이 구성적 관점을 압도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어의 내재적 가치보다 언어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 치우치는 도구적 언어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어 공부를 통한 삶의 성장과 타인 이해는 순진한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주도, 선택, 계획, 실행, 능력, 시험, 두려움 등의 최적 방법 찾기의 성과 추구형과 대화, 자율성, 책임, 새로운 세계, 성장, 즐거움 등의 재미있고 지속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원리 추구형은 갈등 국면입니다. 영어를 얼마나 어떻게 시킬 것인가 보다는 아이의 삶에서 영어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정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정보의 면밀한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불안, 초조, 부모로서의 무능감, 실패 공포 따위는 정답이 존재한다는 선택 프레임이 낳은 결과물이죠. 언어는 취해야 할 자원이 아닌 살아가는 환경일 뿐입니다. 언어와 학습자는 소유 아닌 관계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언어는 누리는 것이어서 내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특정 사회문화적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습득 지상과제의 결과만을 따지는 건 너무 앙상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초등학생은 짱구, 아무도 못 말리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내신의 적, 대학생은 취업이나 승진 수단, 직장인은 그림자. 각각 영어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개념들입니다. 영어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서 영어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공부 시장에서는 원어민 중심주의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되기가 아닌 또 다른 나로 성장하기의 영어 공부는 요원하죠. 원어민이란 유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원어민은 과연 누굴 말하는 걸까요? 미국이나 영국의 백인만이 원어민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언어 이데올로기 속에 삽니다. 영어는 국제어죠. 원어민 영어가 아닌 자기 영어면 충분합니다. 바이링구얼이라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는 극소수로 거의 신화에 가깝다고 할 정도죠.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한국인 중 수십 년을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한국어가 서툰 연예인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 원어민과 비슷해서 한국어가 아직도 어눌한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바이링골보다는 다언어 사용자라는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원어민이 등장하여 비교와 경쟁과 열등감을 부추기는 광고는 또 어떻습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무조건 영어 이름 쓰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발음이 어려워도 우리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편한 일인가요? 생후 10에서 12개월부터 아기는 한 언어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원어민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대 광고일 뿐만 아니라 사기에 가깝습니다. 상식적 믿음과는 싸우기 어렵죠. 매우 은밀한 탓입니다. 언어의 기준은 원어민, 진짜 영어와 가짜 영어의 이분법 따위는 언어를 위한 차별일 뿐입니다. 소통은 쌍방향이어서 소통의 성공과 실패는 공동의 책임이죠. 원어민은 벼슬이 아닙니다. 언어 소통에 있어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 노출 시간을 많이 해야 하고 강의도 영어로 들어야 한다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공부의 양, 즉 인풋을 너무 강조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어는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죠. 스티븐 크라세는 제2 언어 습득의 원리와 실제 등을 통해 인풋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입니다. 하지만 습득이나 학습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언어 습득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출과 의식적인 분석 공부는 결합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동기, 자신감, 불안 등은 사회의 잘못된 편견에 의한 것이죠. 몰입교육은 지적 및 정의적 발달보다 인풋 양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공부 방법입니다. 전인적 성장과 외국어 교육, 한국어와 영어 구사 능력의 균형적 발달,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영어 역할, 새로운 언어통에 변신하는 자아, 이 같은 주제들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위한 고민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영어를 통해 언어를 통해 사고를 통해 인간을 만드는 새로운 영어 공부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게 맞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공부 대상 및 과정을 구체화하고 관심사를 비롯해 좋아하는 것 위주의 영어 레파토리를 수집하여 개인화 전략으로서 나의 말로 바꾸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존대 없다. 영어는 미국의 공식 언어다. 미국의 주중 절반만 인정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공식 언어는 없습니다. 원어민은 어휘와 문법이 완벽하다. 읽기 실력을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로 읽어야 된다. 무조건 영어 접촉이 가장 효율적이다. 흑인 영어는 표준 영어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은 대표적인 영어 관련한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표현의 유래, 영어 메타포, 영어 속담,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 비교와 대조는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휘 학습을 위해서는 단어 플러스 전치사, 동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전치사, 부사 플러스 형용사 등의 짝꿍 단어를 함께 기억하고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함께 고려합니다. 나만의 단어 정의, 단어 에세이 쓰기, 단어 수집, 미술 관련 용어 익히기 등도 매우 유익한 어휘 학습법입니다. 단어는 유연하기에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한 문법 공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형법 같은 문법이 아닌 의미를 만들어내는 마법 도구로서의 문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 구조와 삶의 맥락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온전한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설명이 필요한 문법은 맥락과 결합하여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더 무관사로 나뉘는 관사편은 텍스트 안에서 분석하려 노력합니다. 글로배용 문법은 개념적 지식에만 의존하게 하는 탓에 실제 발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단어 나열하기, 선택 이유를 설명하거나 관련 경험의 서술, 단어 바꿔쓰기, 읽기와 쓰기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활동, 짧은 비망록 쓰기, 스스로 글감 생성하고 답하기는 쓰기에 대한 4가지 전략입니다. 필사는 글쓰기와 다른 행위로 문장 부호, 개별 단어, 문법 요소에 주목하게 하며 본격적인 습작보다는 꼼꼼한 읽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한국어로 견실한 배경 지식을 쌓는 건 영어 쓰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읽기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이죠. 말하기는 듣고 따라하기보다는 경험하고 창조하기 과정으로 익히면서 누군가가 되어보는 일로 생각합시다.
드라마 영어 학습에서는 암기 아닌 연기를 해봅니다. 잘 말하려면 역시 모국어 미천이 필요하죠. 영어 자막 사용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합니다.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을 골라 전체를 시청한 후 문장별로 끊어 읽기를 2, 3회 하고 쉐도잉, 표현 정리 순으로 공부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앵무새를 벗어나 진정한 배우가 될 때 말하기는 쑥쑥 성장할 것이죠. 삶을 위한 영어 공부는 자신을 온전히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짜서 실천합니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작은 만족을 자주 이끌어내면서 자아에 맞는 영어 공부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에서의 재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린 공부는 곱씹고 성찰하고 소통하고 상상하는 영어 공부를 실현하게 합니다. 삶의 흐름과 함께 삶의 속도로 언어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삶을 위한 영어 공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영어는 밥벌이 수단, 사람이나 노동 통제 방식, 사회적 지위와 교육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문지기 노릇, 상징적인 자본으로서의 여겨져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대한 갈망을 넘어 압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계층과 특권을 대변하면서 상품화돼버린 영어는 사람들을 가르고 줄 세우는 데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저항해야 하죠. 사람을 위한 영어가 되도록 말이죠. 특권 부여 및 구별짓기 도구에서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가능성에 언어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성찰과 소통, 연대에 위한 삶의 언어로 말이죠. 두껍지 않은 분량인데도 한국에서의 영어 공부에 대한 올바른 제안이 가득 담겨있는 책입니다.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깨부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책이고요. 하지만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으면서도 적어도 조금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어 기득권 역시 그 어느 사회적 기득권 못지않게 좀처럼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아, 이 김성우라는 저자의 말을 좀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단단한 영어 공부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김성우 씨가 얘기하는 단단한 영어 공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